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3일 개천절 우리가 영상 수업 개최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 파트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고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일단 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고 좀 어려운 문제 질문 받기가 지금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설명 위주로 하고 그리고 기본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영상 수업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고난도 문제랑 그리고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영상 수업에서는 인수분해 파트 기본기를 위주로 다시 복습을 할 거고요. 개념 문제를 같이 먼저 풀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래도 배웠던 거라서 조금 빨리 나가긴 할 거고요. 그리고 개념 문제를 하나하나 풀 건데 선생님이 문제를 적으면 풀 시간은 따로 주지 않고 바로바로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수업 길이를 최대한 좀 단축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 좀 듣기 편하게 수업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대신에 우리 문제를 먼저 풀 때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반드시 좀 멈추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다시 수업을 진행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상 멈추고 꼭 푸세요. 영상 멈추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시청하면은 거의 2시간 20분 30분 될 거예요. 좀 더 짧아지면 좋고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최상위 63페이지 해볼까요? 최상위 63페이지. 우리가 아마 수요일까지는 곱셈 공식 어느 정도 다 끝냈을 거예요. 고난도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되긴 할 텐데, 고난도 문제는 영상 수업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인수분해 먼저 개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63페이지 보면 인수분해가 뭔지부터 이렇게 나와요. 책을 봅시다. 자, 일단 인수분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개념 기본 시간에서도 했었는데, 자, 인수분해 하기 전에 우리 소인수분해를 먼저 보세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옆에 오른쪽에 책 참고에 나와 있는데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의 좀 차이점을 또는 공통점을 같이 적어놨는데 우리 인수라는 게 먼저 뭐였냐면 얘는 그냥 약수. 아니 약수랑 그냥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다른데 그냥 똑같이 생각해도 우리 고등 과정까지는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념이다. 인수. 자, 그러면 인수가 왜 약수랑 좀 같은지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우리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6이라는 데가 있어요. 얘를 소인수분했을 때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 소수인 애들로만 900골로 분해를 시켜놨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어차피 보면은 인수라는 애가 들어가요. 근데 소수인 인수다. 그래서 소인수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나 3 또는 1 얘네들이랑 곱해진 애들만 몇 개 가져와서 900골로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전부 뭐예요? 약수가 되겠지, 약수. 그래서 500골로 분해를 시킨 다음에 일부분만 가져와서 곱하기로 구성을 해놓으면 무조건 약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항식에 대해서는 약수라는 말도 종종 쓰긴 하는데 보통은 인수라는 표현을 써요. 인수.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이제 숫자로 구성을 했고 인수분해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또 오른쪽에 표 있어요. 표로 계속 볼게요. 자, 인수분해는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주어진 게 ax 더하기 bx라는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분배 법칙 이용해서 x를 묶어요. x를 묶어주면 x 곱하기 a 더하기 b 여기 나오면 x와 a 플러스 b라는 식으로 900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도 우리 약수를 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약수를 구한다? 그럼 여기 중에서 일부분 1 가져오면 약수인가요? 네, 약수도 하자. 그리고 900골에서 문자 곱 단위로 x만 가져왔어. 그럼 얘도 약수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a 더하기 b 얘는 더하기에서는 구분을 하시면 안 되고 곱의 단위로 끊어서 통째로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도 약수가 되고
전부 가져와서 곱해버려요. 그럼 얘도 약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우리 시계, 다음 시계에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렇게 약수들을 가져온 거는 약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얘네들 하나하나를 전부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수. 끌어당길 인자라고 해서 고백골을 바꿨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수, 담기는 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앞으로 인수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그냥 약수라는 개념을 쓰시면 돼요. 인수 뭐죠? 그러면 약수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제 분배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인수가 된다. 그래서 고백골로 바꾸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밑줄 하나만 쳐볼까요? 인수분해, 가로 1번. 하나의 다항식을, 자, 다항식 밑줄, 다항식을, 자, 둘 이상의 다항식이나 다항식의 고백골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냥 다항식의 고백골, 밑줄 쳐볼까요? 다항식의 고백골. 다항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항식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을 보여주자. 다항식의 고백골로 나타낸다. 얘를 인수분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 있죠? 박스에서 보시면은 덧셈으로 그냥 쭉 풀어놨어. 이런 거를 이제 전개했다고 하고요. 얘를 다시 묶어서 인수분해를 시켰다. 그러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가로 2번의 인수분해 했을 때 곱해져 있는 각각의 식을 얘기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를 공통인수라고 본다. 자,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죠. 공통인수의 개념. 공통인수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x를 얘기하는 거예요. x를. 자, 볼게요. 자, 안에 예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MA 플러스 그 다음에 MB 이렇게 나와 있어요. MB.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얘 하나의 항이죠. 얘도 하나의 항이에요. 그럼 이 항과 이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누구죠? M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고백골로 나타낼 수 있으면 무조건 인수야. 그러면 M은 이제 공통인수라고 해요. 공통인수.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할 때는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M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라는 건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겨서 아래 개념 플러스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나머지 정리할 때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자, 2번 개념 볼게요. 자, 이제부터 2번 개념부터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순서를 이제 같이 배울 거예요. 정리 예전에 했던 거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해봅시다. 여기부터 인수분해 우리 기본 과정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인수분해하는 순서를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목차 정리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아마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게 아직 좀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이 방법 써보고 이 방법 써보고 이 방법 써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이 방법까지 적용해봐라 이렇게 순서대로 적용을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앞으로는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요 물론 이 최상위 보니까 이제 인수분해 문제 되게 많죠. 왜냐면 인수분해 꽤 중요해요. 못하는 학생들이 못하면 다음으로 접근이 안 돼. 그래서 인수분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인수분해 순서대로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봤을 때 모양이 얘는 1번, 2번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3번에 바로 적용시키면 되겠네. 이게 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딱 봤을 때 몇 번 방법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는 우리 2번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인수분해 공식 전에 우리 공통인수로 묶기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게 공통인수로 묶어보기. 우리 방금 했었어요. 우리 MA 방금 여기 나와 있던 게 MA와 MB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MCP 뭐 이렇게 해볼까요? 예시도 좀 적어놓으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공통인수가 M으로 전부 가지고 있죠. M을 전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 m으로 전부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m으로 묶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넣으면 사실 인수분해 벌써 끝난 거예요. 물론 여기 안쪽에서 인수분해가 더 되면은 진행해 주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공통인수를 최대한 묶어본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 자,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 거꾸로. 비공식적인 좀 용어지만 그냥 참고로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 공식이다. 곱셈 공식은 최근에 다시 배웠죠. 자, 그래서 가로 1번의 인수분해 공식 가로 1번 볼까요? 가로 1번에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그냥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해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간단히 적어보면, 자, 첫 번째는 뭐 a 제곱 더하기 2ab, 그럼 풀마로 가볼까요? 2ab 더하기 b의 제곱.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했을 때는 a 풀마 b 전체 제곱. 이렇게 고백꼴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눈에 많이 익혀보시고 고민하지 말고 딱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는, 가로 3번에는 합차 공식도 있었죠. 합차 공식 a 제곱 빼기 b 제곱. 얘가 사실 되게 많이 써요. 몇 개 하나 쳐볼까요?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빼기 b 그리고 a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다음에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복잡할 때도 이제 풀 때 도움이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곱셈 공식 보면 얘는 무슨 공식? 크로스 공식이었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크로스 공식.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물로 나오죠? ab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사실 크로스 공식 앞에 적어놓으세요. 크로스 공식. 크로스 공식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얘 두 개의 고백꼴을 두 개 분해시켜요. 그럼 A, B 적용시키고 얘는 1 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A고요. 얘는 B잖아요. 그럼 얘를 두 개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죠. 이거 우리 문제 풀면서 자세히 좀 해볼게요. 크로스 공식 좀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자, 쓸 때는 나란히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혹시 아직 크로스 공식이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되면은 나중에 꼭 개인 질문 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를 좀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ABX 제곱 더하기 AC네요. ACX 제곱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공식이에요. 크로스 공식.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A와 C로 분리하고 얘는 BD로 분리할 건데 A, D, A랑 D가 곱해줘야 돼요. 그럼 D가 아래에 오고 B가 위에 와야 크로스 공식 했을 때 얘 A, B, B, C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쓸 때는 나란히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자, 이렇게 그 크로스 공식을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에 4번, 5번, 바로 4번, 5번은 크로스 공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 공식 거꾸로 하는 건데 여기에 그냥 같이 크로스 공식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우리가 중2 과정, 중3 과정 초반에 나와요. 중2 과정, 중3 과정 초반에 좀 나왔죠.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여기 인수분해에서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항상 어려워하니까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 조건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완전 제곱식의 조건. 얘는 밑줄만 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한번 예를 볼게요. 얘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얘가 딱 보이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좀 잘 보여요. 근데 조금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에 문자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외워주기로 했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x제곱의 개수가 일단 1인지 먼저 확인해요. 1인지 확인하고,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2의 2분의 1 하면 절반이죠. 그 절반의 제곱이 이 상수함이랑 같으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 식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것 절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으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살짝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x의 제곱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생각해 볼 거야. 1이 아닐 때. 자, 그럼 예시로 들어가서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얘가 4라고 한번 해볼까요?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하죠? 우리 분명히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전 제곱식이 됐었죠? 근데 얘는 뭐예요?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 아니고 2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2로 묶어요. 자, 묶어봅시다. 2로 묶어서 x제곱. 자, 그러면 얘 뭐가 돼요? 2분의 ax가 되고요. 얘 묶으면 플러스 2가 되어 들어오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안쪽을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이제 1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가운데 거에 절반 시킨 다음에 제곱을 시킨 게 이쪽에 상수랑 같은 겁니다. 상수랑 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4분의 2의 제곱이니까 16분의 a 제곱은 2랑 같은 아니야. 그럼 a 제곱은 32가 돼서 a는 풀마 루트 3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는 풀마 루트 32. 4 루트 2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만 갈게요. 대충 아시겠죠?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안 풀리는 경우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딱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보여야 돼. 약간 힌트가 뭐냐면 얘 앞쪽과 뒤쪽이 제곱수면은 웬만하면 다 완전 제곱식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개수가 숫자가 들어오면요 묶어주면 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될 거야 안 될 거야 모르겠으면 이걸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상수랑 같다. 근데 나중에는 거의 안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인수분해를 했냐면 1번 공통인수를 묶기,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즉 곱셈 공식 거꾸로 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다시. 인수분해 다시 정리해보면 먼저 맨 처음에는 공통인수를 묶어보셔야 되고요. 공통인수 묶기. 두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그냥 적어놓을게요. 그냥 우리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볼까요? 페이지 넘겨서 64페이지 펴볼게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공식 좀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게 64페이지 4번 개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그냥 인수분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바로 1번 보시면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 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묻는다고 원래 맨 처음에 하는 거야. 패스하세요. 패스. 좀 구성이 좀 달라요. 자, 2번부터 볼게요. 자, 2번부터 보시면은 공통인 다항식 밑줄 쳐볼까요? 공통인 다항식 그리고 가로에 치환이라고 돼 있죠? 치환 밑줄 쳐볼까요? 그래서 인수분의 세 번째가 공통인 다항식. 다항식이 있는 경우 얘는 치환으로 들어간다. 치환 정도. 좀 익숙해지면 사실 치환도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다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다 써볼까요? 책에 나와 있어요. EX, Y, EY. 간단하게 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사실 얘 EX 더하기 Y, EX 더하기 Y가 있는데 그냥 EX 더하기 Y를 같이 묶어주면 돼요. 근데 조금 복잡할 때는 우리가 치환 한번 이용해 볼까? 얘를 뭐 A라고 치환을 하고 얘도 A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플러스 3A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하기 좀 더 수월해졌죠? 그래서 공통인수인 A로 묶어요. 그다음에 A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A 대신 다시 EX 더하기 Y를 역치환해 주셔야 돼요. 역치환. 그래서 A 대신에 EX 더하기 Y를 넣어 주시고요. 다시 여기도 EX 더하기 Y를 여기다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3이 원래 있었죠. 플러스 3이 돼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고백꼴로 바뀌었네. 그래서 인수분해 된 거죠. 되게 쉬운 거예요. 공통인수가 이제 공통인 다항식을 치환을 하는 건요. 쉬운 거고요. 치환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익숙해지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3번, 가로 3번. 우리는 이제 네 번째요. 자, 네 번째 써주시고요. 자, 우리 항이 4개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항이 4개인 경우, 원래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하긴 했는데요. 항이 4개인 경우 그냥 통일할게요. 항이 4개인 경우. 자, 항이 4개인 경우는 풀이 방법이 좀 다양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좀 축약을 시켰거든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2개인데, 2개만 너무 국한될 필요 없고요. 공통인수로 묶어보고, 일부분씩 인수분해 공식해보고 또 묶어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섞여 들어올 수 있는데, 크게 여러분이 좀 까먹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읽어볼게요. 항이 4개인 경우. 자, 먼저 적당한 한끼리 묶는다. 적당한 한끼리 묶는다. 이게 누구냐면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2개 플러스 2개, 2 플러스 2죠. 묶기. 그래서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항을 2개씩 묶은 후 인수분해를 해보자. 2개씩 한번 묶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 그럼 공통 부분이 어떻게 나오겠죠? 동그라미 2번 또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놓을까요? 3개, 3개 플러스 1. 3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좀 어려워요.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별표 한 2개 좀 쳐놓을까요? 동그라미 2번에 2개.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번이 플러스 2.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쭉 들어볼게요. 여기 나와있네요.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항을 2개씩 묶은 후 인수분해 한대요.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xy 빼기 x 그 다음에 yz 빼기 z. 자, 이렇게 나와있어. 항이 총 4개네요. 4개인데 이거는 딱 보면 사실 보여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얘 x로 2개 묶으면 x 빼기 1 나오죠. x 빼기 1이 공통인수니까 하나는 인수를 들어오고요. 얘 z로 묶어버리면 y 빼기 1이 또 나오죠. 공통인수 나오네. 그러면 x, y, x를 z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z 원래는 뒤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교환 법칙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가 x, y 나오네요. 그러면 y-1로 묶어주고요. 남은 거 x, z 추가로 해주면 다음 식에 900번을 바뀌었네. 그래서 얘는 이수분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대충 묶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이건 별표 친 거 두 번째 이게 항상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한 번 더 나와. 얘를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뭐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도 비슷한데요. 자, 우리 책에다가 먼저 얘 좀 써본 미출 좀 쳐보면요. 3 플러스 1개로 묶기 바로 아래 a제곱 빼기 b제곱을 미출 쳐보세요. a제곱 빼기 b제곱을 3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얘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바꿔서 합차를 이용하시면 돼요. 합차 공식. 합차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가 나와있네요. 네. 이건 지금 항이 또 4개가 나와요.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2 플러스 2로 두 개 공통인수가 묶이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얘 두 개 묶어서 x로 묶으면 x 더하기 2 나오고요. 얘는 1-y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되긴 해요. 1-y 플러스 y인데, 두 개를 묶어줄 공통인수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를 좀 떠올리시면요. 그래서 세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오른쪽 부분 빼기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돼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둘 중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지역적으로 나오니까 얘 먼저 완전 제곱식을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y 제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 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혹시 잘 안 되면 얘 또 치환하세요. 뭐 a로 바꿔서 치환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이제 그거 말고 연습을 좀 해보면 자, 합차 공식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제곱 떼시고요. 두 개를 뭐 더해요. 하나 뺄까요? 먼저 뺄게요.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해요. 그럼 x 플러스 1 더하기 y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합차 공식 그냥 써진 거예요. 아시겠죠? 뭐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서 곱하면 됩니다.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게 다시 정리해주면 x-y 더하기 1이고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1로 바뀌어요.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 좀 어렵죠? 꼭 기억해놓으세요. 암기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a제곱 빼기 b제곱을 유도하는 거 기억해요. 몇 번 반복해서 한 7, 8번 틀릴 거야? 차라리 틀려보는 게 나아. 나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잘 나 못하나? 아니고요. 많이 틀려봐야 원래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10번 틀려보고 이제야 좀 알겠네. 이때는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 4번째까지 항이 4개인 경우까지 다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뭐였죠? 5번째. 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서 더 이상 뭐가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여기 책에는 항이 5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도 일단 5개일 때 항이 5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안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을 때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게요. 최후의 수단이다. 항이 3개여도 상관없어요. 4개여도 상관없고요. 5개, 6개, 7개, 8개여도 상관없어. 일단 뭔가 안 돼. 이 다 정의하기도 안 돼. 그러면 항이 5개 이상 경우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결국에 뭐였죠? 밑줄 한번 쳐볼까요? 바로 4번에 별표 5개 칠할까요? 여기다가 별표 5개. 그래서 지저분하게 나오면 5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적당한 끼리 묶거나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면요.
적당한 합끼리 묶어서 됐으면 다른 데에서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만 밑줄 치냐면 한 문자에 대하여 밑줄, 한 문자에 대하여 밑줄, 내림차순 정리 밑줄, 내림차순 정리 밑줄. 그래서 얘는 내림차순 정리. 자, 근데 그냥 막 어떤 문자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문제였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였죠? 적어볼까요? 지금 여기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라는 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하셔야 돼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찾고 걔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한다.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이 뭐였죠? 우리가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수가 낮은 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얘를 점점 내려가죠. 차수가. 얘를 내림차순 정리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근데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가 없을 때는 그냥 빠른 문자로 하시면 돼요. 빠른 문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얘를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 항이 지금 4개, 5개여야겠죠? 2가 빠졌네요. 네, 항이 5개죠. 자, 5개여도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적당히 한번 묶어볼까? x로 묶어보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3 나오고, 얘 y랑 2 났는데 못 되는 게 아직 없네요. 그죠? 그럼 잘 안 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바로 얘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걸리는 게 있어도, 그냥 얘로 하면 웬만하면 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얘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문자가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x랑 y 두 종류가 있는데 차수가 낮은 게 누굴까요? 낮은 거는 y죠. y는 1차 밖에 없고 x는 최대가 2차잖아.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적어볼까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그러면 y 갖고 있는 걸로 다 묶어서 제일 왼쪽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y 갖고 있는 거 얘니까 y로 묶어요. 그러면 y로 묶고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내림차순 정리하는 무조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조금씩 문제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연습을 해서 채워가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x 더하기 1이 있고요. 자, 우리 얘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이 나오죠. 1 크로스 공식 해볼게요. 2 해서 크로스 공식하면 1, 2니까 2개 더하면 3 나오네요. 그럼 얘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왜 인수분해를 했냐면 얘랑 얘가 공통인수가 생기게끔 바꾼 거야. 자, 따라서 이번에는 이제 공통인수 x 더하기 1로 묶어요. x 더하기 1로 묶으면 얘는 y만 들어오고요. 얘는 x 플러스 2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묶어주면 1차식과 1차식의 고백골 인수분해가 완성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정리 다시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성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내림차순 정리하시고요. 차수가 만약에 똑같아서 낮은 게 없어. 그러면 보통은 우리 빠른 문자 x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a, b, c로 나와 있으면 a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죠. 무조건 엄청 복잡해서 뭐 되는 게 없다? 무조건 또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항이 5개 있는 거.
아시겠죠? 이건 이제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얘도 많이 틀려봐야 되고요. 그래서 4번, 5번이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이게 끝이야. 빨리 이제 먼저 기억을 해놓는 게 여러분 공부할 때 좀 편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나중에 하다 보면요, 결국엔 다 돼요. 다 편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 시간도 좀 줄이고 스마트하게 공부하려면 목차 꼭 잡고 하죠. 첫 번째, 공통인수를 굽기.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거꾸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당식 있을 때는 치환 많이 이용해봐요. 치환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항이 4개인 경우에는 2 플러스 2나 3 플러스 1. 얘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얘는 합작꼴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딱 해석거리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4개네. 그럼 이거 안 되네. 합작꼴이 나와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이 5개인 경우 5개 이상 또는 안 되는 게 없어. 이럴 때는 최고의 수가, 차수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래 5번 보시면요. 이수분해 공식 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활용이라고 해서 실생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수의 계산 있죠. 그래서 복잡한 수의 계산을 좀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읽어보시면 수의 계산. 자, 복잡한 수의 계산했을 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편리하다. 그래서 25 곱하기 51 더하기 25 곱하기 45. 25가 공통인수네요. 그럼 25를 묶으면 25 곱하기 51 더하기 49 해주면 25 곱하기 100으로 바뀌어서 250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좀 문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적용시켜보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바로 2번 식의 값 다 아시는 개념이에요. 주어진 문자 또는 식의 값을 대입하였을 때 계산이 간단하도록 구하려면 구하는 식을 변형하거나 인수분해하여 일단 간단히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식을 간단히 바꾸는 게 먼저 하는 게 편하겠죠.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로 나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다 설명한 거고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하는데 안 되면 빠른 문자로 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달려왔는데 여러분 좀 쉴 사람은 좀 스톱해놓고 쉬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뭐냐면 주제별 실력 다지기에서 우리 대표 문항 있죠? 각각의 주제별로 첫 번째 문제만 다 풀 건데 목표는 70번까지 풀 거예요. 그러면 70번에까지 있는 즉 74번까지 여러분 숙제를 좀 해오시면 돼요.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영상 수업 있죠? 그 영상 수업 하기를 좀 미리 끝내 놓으세요. 그래서 다음 영상 수업, 수요일 영상 수업에서는 나머지 인수분해 다 풀고 나서 블랙라벨 문제를 어차피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자꾸 푸는 것들 있죠? 그거만 좀 같이 풀고 나머지 질문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금요일날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럼 쉬실 사람 좀 스톱해놓고 쉬시고요. 바로 가볼게요. 65페이지. 자, 1번부터 갈게요. 문제 푸는 동안, 선생님 문제 쓰는 동안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바로 문제 풀이 할 건데 시간 부족하면 스톱해놓고 문제 풀고 들으세요. 인수분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네 단원, 네 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4개네요. 얘를 인수분해 해보려. 4개라고 하면 일단 공통인수를 묶어볼 수 있겠죠? 그거 우리가 개념에 따라 신경 쓰지 말고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전부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 A 묶어보면 B-2가 인수로 들어오고 얘 -2로 묶으면 B-2 나오네. 자, 공통인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보세요. 두 개. 그래서 2개 묶었고요. 얘 2개를 묶은 거예요. 그럼 B-2가 공통인수죠? 그럼 얘로 또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B 빼기 2가 되고요. A랑 -2가 남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A-2를 먼저 써주면
이렇게 돼서 답을 2번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얘는 사실 1번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그 2 플러스 2 있죠. 네 번째 규칙 2 플러스 2도 가능하다. 뭐 5에 국한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7번 갑시다. 자, 7번 다음 중 이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인수를 찾으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 이미 다 돼 있네요. 덧셈 뺄셈이 추가로 붙어있지 않으면 고백글로만 돼 있을 때 얘 무조건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단위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덧셈 뺄셈으로 절대 끊으시면 안 되고요. 곱의 단위로만 딱 끊으셔야 돼요. 얘 각각 끊어낼 수 있고요. 아니면 곱의 단위로 얘 2개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2개 선택해서 가져가고 조합만 다양하게 시켜서 다 가져오면 다 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 보기 1번부터 볼게요. 보기 1번에 a 곱하기 x 더하기 y. 그러면 1번은요. 우리가 얘 가져온 거죠. a x 플러스 y. 곱의 단위를 끊어서 가져왔으니까 이수 되나요? 네, 돼요. 약수의 개념을 했었죠. 1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선생님이 이게 x제곱 y제곱이 안 들어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자, 우리 곱의 단위에서 얘 같이 가져와도 될까요? 그럼 가져와서 전개해봐요. 그럼 x제곱 빼기 y제곱 되네요. 얘도 인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개 조금 한 것도 다 같이 가져오면 인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같은 경우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인데요. 얘네를 전부, 얘랑 얘 가져와서 이번에는 얘를 다 가져와 볼까요? 다 가져오면 계산하는 게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한번 가져와서 전개 또 해봅시다. 자, 얘도 마지막 합차 공식 되죠? 그러면 x의 4제곱 빼기 y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얘는 플러스네요. 그럼 얘는 안 돼요. 되는 게 없죠. 아무리 만들어봐. 되는 게 3번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a랑 얘 2개 가져와서 곱하면 되고요. 네, 5번은 다 가져와도 약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은 약수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번도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 인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넘기시고요. 네, 16번 갈게요. 16번. 자, 16번. 다음 식이 모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찾으렴. 자, 1번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 완전제곱식 판단하는 거예요. 완전제곱식이 되냐, 될 때. 자, 그럼 먼저 우리 확인해야 될 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그랬을 때 네모랑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럼 네모에 들어갈 것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네모에
들어갈 것은 4분의 1이 되겠다. 2번. 야, 이게 앞쪽에 이제 네모가 풀려있네요.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수를 우리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 최고차의 개수, 즉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만들제곱식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숫자 또는 문자가 왔네? 그러면 이 A로 묶어요. 전체를 묶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빠짐없이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를 묶어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거 확인하시고요. 1인 거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거 절반해요. 절반하면 A분의 4가 되고요. 이거를 제곱 때리면 상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됐죠? 제곱하면 A제곱분의 16은 A분의 1. 자, 양변에 A제곱 곱해요. 그러면 16은 A가 돼요. 됐죠? 양변에 A제곱 곱했어. 그러면 A는 16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6이에요. 2번 내면은 16이. 좀 복잡하네요. 3번. 이번에는 네모. 얘도 마찬가지로 네모가 맨 앞에 왔네. 6x 더하기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B라고 놉시다. B. 그럼 또 최고차의 개수 B로 묶어요.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쉬워. 그래서 얼마 이게 자주 나오는 것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를 묶었어.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절반 때려요. 절반 때리면 B분의 3. 이걸 제곱하면 상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B제곱분의 9는 B분의 9. 9 약분에서 1로 바뀌고요. 양변에 B제곱 곱해요. 1은 B가 돼요. 얘는 1이네요. 그럼 얘는 아직 얘보다는 참 큰 게 아직 안 나왔죠. 자, 이번엔 3번 가볼게요. 3번. 자, 3번은 3번 했고요. 4번은 제가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가 9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전부 9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 9로 묶으면 약분하면 3분의 2, 3, 3, 4 xy가 되고요. 얘는 9분의 네모 y 제곱으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됐으니까 앞에 거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절반을 때려요. 절반 때리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걸 제곱을 했을 때 상수의 개수랑 같아야 된다. 그럼 9의 네모. 됐죠? 그다음에 얘는 9분의 4네요. 그러면 네모는 4가 되겠네요. 얘보단 작죠. 그 다음에 5번. 자,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조금 다행이다. 그쵸?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개수, 중간에 있는 개수 절반을 때려서 제곱을 했을 때 상수 개수랑 똑같아야 된다. 그럼 제곱하면 4분의 네모 제곱이고요. 얘는 9분의 1. 양변에 4 곱하면 얘는 9분의 4가 돼요. 어떤 수의 제곱이 9분의 4네요? 그럼 네모는 뭐예요? 풀마 3분의 2가 되겠죠. 풀마 3분의 2.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네모 안의 수는 양수라고 나와 있어. 따라서 5번의 네모는 3분의 2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제일 큰 놈은 누구? 2번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만 구분해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넘기시고요. 자, 26번 풀어보세요. 26번.
x 4제곱 마이너스 81의 인수가 아닌 것을 찾으려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하면 누가 봐도 합차 공식이 돼요. 자, 보세요. 자, x제곱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얘는 9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제곱 빼기 제곱. 자, 안 되면 이거 무슨 공식? 아, 개구리 공식. 아, 개구리 모양이죠? 개구리 모양.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떼요.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더해요. 됐죠? 자, 인수분해 하나 더 되죠? 여기 보시면 x 제곱 빼기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도 또 x 빼기 3 그리고 x 더하기 3 인수분해가 또 되고요. 뒤에 거는 안 돼요.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x 더하기 9가 있나요? 만들 수 있을까? 아, 못 만들어요. 답은 1번이요. 됐죠? 자, 2번 x-3 얘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도 얘 두 개 가져와서 전개하면 만들 수 있어요. 4번 x 더하기 3 얘 가져오면 되고요. 5번 x제곱 더하기 9 얘 가져오면 만들 수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쉽죠? 네, 우리 이제 크로스 공식 나왔죠? 이거 우리 아직 좀 크로스 공식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9. 일단은 공통인수를 묶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는 생각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바로 크로스 공식을 쓰면 돼요. 이제 나중에 한번 딱 보면 크로스 공식 써야겠구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로스 공식이에요. 이게 여기네요. 네, 그럼 연습해볼게요. 자, 일단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1과 1로 쪼개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3으로 쪼갤 수 있어요. 아니면 1 곱하기 6으로 쪼갤 수 있죠. 두 개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얘가 플러스 5기 때문에 우리 좀만 생각해보면 얘가 2와 3으로 곱했을 때 6이 나오죠. 그리고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3이 돼요. 그럼 이제 얘 두 개를 더했을 때 5가 나오냐? 5가 나와요. 나오네. 그럼 성공. 그러면 얘를 쓸 때는 나란히 쓰라고 했었죠? 나란히 쓰는 거야. 나란히 한 팀. 얘는 지금 1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x를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2번부터 네, 얘를 딱 봐도 이제 크로스 공식이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 하시고요. 얘는 2, 6, 12. 그럼 차이가 지금 1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요. 3, 4 될 것 같죠? 그럼 3, 4 일단 쓰시고요. 자, 그럼 크로스로 공식을 했을 때 앞에가 1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어디 붙여야 될까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왜냐면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가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곱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4가 돼요. 두 개 더하면 1 나오네요. 그럼 성공한 거죠. 자, 써볼까요? 그럼 쓸 때는 나란히. 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가 인수분해 완성된 거죠. 그렇죠. 네, 3번 더 볼게요. 자, 이제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 이제 문자 3이 나왔죠. 숫자 3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조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어차피 3은 쪼개는 방법은 1과 3으로 쪼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 2로 쪼개야 되는데 2가 어디 와야 될까? 자, 한번 시도해볼까? 대충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얘는 2고요. 얘는 3이에요. 두 개 더 하면 7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서 실패. 자, 그러면 1과 2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1을 여기다 놓고 1을 여기다 놔요. 크로스 공식 해보면 6이고 1이네요. 두 개 더하면 7 나오네요. 그러면 성공.
자, 그러면 이제 쓸 때는 나란히. 그럼 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3x가 되겠죠. 나란히 써주시면 3x 플러스 1이 되겠죠. 아시겠죠? 지금 얘랑 이렇게 두 개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는 학생들이 아직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돼요. 빨리 이걸로 이제 나란히 쓰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니까 잘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마찬가지 딱 봐도 크로스 공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1, 2로 쪼갤 수 있고요. 그럼 얘는 1, 5, 마이너스 하나 줘야 돼요. 1, 5, 5 어디다 줄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5를 주고요.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 주면 10되고 마이너스 1에서 두 개 더하면 플러스 9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나란히 써주시면 x 더하기 5, 2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지금 추상기 인수분해가 되게 100문제 넘게 있거든요. 연습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하면요, 인터넷이든 뭐든 이제 연산 문제 있죠. 뭐 기타 수학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도 연산 문제 찾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 꼭 해보시고요. 자, 넘기시고요. 37번 풀어볼게요. 37번. 자, 37번 ax 제곱 더하기 7x-30을 얘가 x 더하기 6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인수로 가져야 된다? 무슨 소리죠?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하나의 곱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는요, 우리가 항등식 좀 성질 이용하시면 돼요. 항등식 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ax 제곱 더하기 7x 빼기 30이라는 애를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러면 x 더하기 6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랑 곱해져 있는 어떤 식이 또 있어야 되는데, 얘 몇 차식일까? 생각해보자. 몇 차식일까요? 자, 왼쪽 보시면은 얘가 2차식이고요. 지금 하나 곱해져 있는 게 1차식이야. 1차식이랑 몇 차식으로 곱해야 2차식 나올까요? 예, 맞아요. 1차식이 돼야 되겠죠? 1차식. 됐을까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도 만들어줄 수 있어. 자, 우리 ax의 제곱은 x랑 여기 x 곱했을 때만 x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ax 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반드시 ax가 들어오셔야 돼요. ax.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상수에 들어올 숫자는 미지수 뭐 k로 놓고 풀어도 되고요. 뭐 b로 놓고 풀어도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상수가 나오려면 왼쪽에서 상수랑 오른쪽에서 상수를 곱할 때만 상수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지금 유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그럼 여기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우리가 유추 못하고 그냥 문자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 왜냐면 6이랑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마이너스 30이니까.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써볼까요? 얘는 항등식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말이 없지만요. 곱셈 공식 얘는 얘 전개하면 얘랑 같다. 그리고 또 인수분해 공식 거꾸로 얘 전개한 거, 인수분해한 거는 얘랑 같다. 이렇게 등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얘 등식인데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왜냐면 좌변, 다른 말이 없지만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보면 아예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아무 말이 없어도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했을 때 또는 곱셈 공식을 전개했을 때 얘는 무조건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의 성질 뭐야? 좌변이랑 우변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 전개했을 때 왼쪽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AX로 채우고 여기를 마이너스 5로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요. 30이고 자, 우변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우리는 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서 좌변, 우변 비교할 거야. 왜? 항등식이니까. 자, 전개해요. 그러면 AX 제곱이 되고요. 자, A 곱하고 A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6A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0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 X의 개수만 봐야 되겠죠? X의 개수를 보시면 자, 얘는 7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6A가 X의 개수가 돼요. 그럼 X의 개수 길이도 반드시 같아야 되니까 얘 넘어가면 10이고요. 그럼 A는 10, 6A는 10이니까 자, 얘는 2가 되겠죠.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킬러 문제들이 많이 출발해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얘는 뭐냐면 차수 맞춰주는 방법으로 되게 킬러 문제들이 많이 시작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 항등식의 개념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수 먼저 유도를 하고 개수 맞춰주는 쪽으로 최대한 가보시면 됩니다. 정리 꼭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구하는 게 끝이 아니었고요. A 구했으니까 얘 2차 식을 어떻게 하래요? 인수분해 하래요. 근데 우리는 얘를 다시 A, 2 넣고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그냥 얘 가져오면 되는 거죠. 얘를 가져올까요? 그래서 인수분해 한 번은 x 플러스 6에 A에다 2 넣으면 2x 빼기 5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정리해볼게요. 어, 45번이 아니죠. 48번이에요. 48번. 자, A 4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를 인수분해하면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우리 이 3개고요. 4개 아니죠?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 되나요? 사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4차잖아요. 4차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A제곱이 반복돼요. 그래서 얘를 라지 A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라지 A의 제곱 더하기 라지 A 빼기 2가 돼요. 2차식으로 바뀌었고요. 뭐가 보이나요? 예, 크로스 공식 보이죠? 크로스 공식 1, 1, 1, 2 마이너스는 1한테 붙여줘야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성공했죠? 그러면 나란히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됐죠? 그리고 치환을 다시 역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A 대신에 A제곱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죠? 얘는 A제곱 빼기 1 그리고 A제곱 플러스 2까지. 자,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A제곱 마이너스 1 또 인수분해 가능해요. 1은 제곱수니까 A제곱 빼기 1제곱. 그러면 합차 공식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더하고 얘는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할만하죠? 치환이 제일 쉬워요. 나중에는 굳이 치환하지 않고 a제곱으로 놓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공통부분 치환을 3번 꼭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넘겨서 60번 가볼게요. 2문제 남았어요. 60번. 네. 자, 60번. 다음은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 중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써 넣으세요. 지금 보니까 식이 5개네요. 그러면 항이 5개인 거는 우리가 보통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네모를 따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2 플러스 b 더하기 2 일 때 뭐가 바뀌었죠? a, b가 b랑 같이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뭐 한 걸까요? 우리 그냥 얘만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우리가 패턴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a랑 b 중에서 차수가 b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따라갈게요. 그럼 a, b 갖고 있는 거 다 가져와요. b 나머지 a만 들고 있는 거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줄까지.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아래 거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a가 b로 묶은 거죠. b로 묶어요. a 플러스 1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네모를 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크로스 공식 쓴 거겠죠.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지 1, 마이너스 2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아래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럼 우리 네모에 들어갈 수 한번 네모를 쳐보면 이렇게 얘랑 그리고 a 플러스 1 말고 나머지 수 얘가 두 개가 네모가 들어오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지막 가보면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 공통 인수야.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1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b 들어오고요. 얘는 a 마이너스 2가 들어오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1이 나와 있고 네모는 얘한테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첫 번째 네모는 우리가 답을 써보면 하나는 a 플러스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a 빼기 2가 되고 하나는 a 플러스 b 빼기 2로 써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정확히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있냐 얘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아래 문제들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79페이지 마지막 70번 갈게요.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수요일까지가 텀이 좀 있어서 여기서 70번까지 70번 개념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70번까지만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70번에
그래서 70번 앞에는 우리가 70번 바로 이전에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다 나오는 문제예요. 방법을 하는 문제였고요. 70번부터는 인수분해 활용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선정에 있는 x계수를 잘못 보고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은 우리가 현정이가 잘못 본 바르게 본 상수를 바르게 본 상수. 왜냐면 잘못 본 건 우리가 불필요하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는 거예요. 얘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마이너스 5, 20, 60이 되겠죠. 그럼 얘를 보고 인수분해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x계를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은 얘를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자, 은정이가 바르게 본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은정이는 상수를 잘못 봤고요. 얘를 전개했을 때 11x 더하기 그리고 30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상수를 잘못 보고 우리가 x계수는 잘 봤어. 그래서 이번에 답은 11이 되겠네요. 11. 개수만 쓰는 거니까 11로 쓰시고요. 네, 3번. 자, 2차식을 구하시오. 처음 2차식 있죠? 처음 2차식은 우리가 얘랑 얘 같이 사용하면 되겠네요. x제곱이고요. x의 개수는 11x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는 마이너스 60. 얘가 3번 답이고요. 네, 네 번째. 자, 3에서 9번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 해보래요. 그럼 얘 인수분해를 할 줄 알죠?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크로스 구분시켜야겠죠? 그럼 뭘로 할까요? 6이랑 10. 6이랑 10 했을 때 11 못 나와요. 그럼 또 6, 5, 30. 6이랑 5 더하면 11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9호가 반대해야 돼요. 9호가 반대. 안 되냐? 뭐 되죠? 뭐가 될까요? 얘는요 15랑 4가 될 거예요. 15랑 4. 4, 5, 20, 4, 4, 60. 두 수의 차가 11 나오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4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이거 천천히 해보셔야 돼요. 하다가 안 되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숫자가 60이랑 6 곱하기 10 그리고 또 되는 거 뭐 있죠? 20 곱하기 3 이런 것도 되는데 다양하게 다 해보셔야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크로스 공식이 확신이 되면 1 돼서 크로스 하면 15 마이너스 4 여기 다음에 11 맞네요. 자, 그럼 나란히 써주면 x 더하기 1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74번까지 숙제를 좀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네, 다음 주 수요일 즉 추석 연휴 중이거든요. 추석 연휴 중에 10월 1일이죠. 10월 1일 10월 1일이 아니고 10월 8일 10월 8일에 영상 수업이 있어요. 대체 공휴일인데요. 이때 숙제한 거 좀 인증하셔서 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올라오는 테스트 있죠. 테스트 15문제 풀고 채점 꼭 하시고 점수 내서 사진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자세한 거는 따로 안내 드릴 테니까 일단 숙제 위주로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질문이 많이 쌓여 있으면 같이 좀 해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다 푼 다음에 해설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수업할 때 다 질문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러면 수업 이번 이제 영상 수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수업 시간이 총 2시간 반보다는 좀 짧아요. 그 이유가 쉴 틈 없이만 달려와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좀 스탑하면서 가면 2시간 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시청하시고 문제 풀고 채점 교정 완벽히 해보세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만날게요. 수고했어요.